연락처에 200명이 넘는데 밤에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50대 이상 10명 중 3명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던 한 분이 은퇴 후에도 매주 서너 개 모임에 꼬박꼬박 나가셨다고 합니다. 동창 모임, 산악회, 봉사 모임,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입원해서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문병 오는 사람이 첫 주에 대여섯 명, 둘째 주에 2명, 셋째 주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만나온 사람이 수백 명인데 정작 아플 때 곁에 남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느냐고. 그 말을 전해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분의 1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람을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왜 외로운 걸까요? 문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었습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모임, 안 가면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나가는 자리, 서로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다 돌아오는 술자리. 이런 관계들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없으십니까? 모임에 다녀왔는데 집에 오니까 오히려 더 허전하고 지친 느낌. 전화를 끊고 나면 왜 저 이야기를 1시간이나 들어줬나 싶은 후회. 그렇다고 안 나가자니 뭐라고 할까봐 인연을 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정이 많고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정말 중요한 관계까지 놓치게 됩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기력을 다 쏟고 나면 정작 배우자에게, 나 자신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관계의 뺄셈을 시작하십시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던바라는 학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던바의 수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실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가 대략 15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마음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명 안팎이라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85년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추적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도 같았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의 질이라는 것이지요.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흥미로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끼면 새로운 관계를 넓히려 하지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슬픈 게 아닙니다. 인생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내 남은 시간에 대한 예의인 셈이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목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 모임에 나가는지, 정말 가고 싶어서인지,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가는 건지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과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을 나눠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바로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관계는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만나는 횟수를 천천히 줄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서로 감정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장 가까운 동반자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빈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 혹은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입니다. 이 말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요? 매일 얼굴 보는데 뭐가 새삼스럽게요.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 리모컨 하나 가지고도 다투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면 고마움보다 짜증이 먼저 올라오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우자와 매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기대 수명도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실제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홀히 대하는 걸 익숙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늘 옆에 있으니까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텅 비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두세 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하루에 15분만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옛날 사진을 같이 꺼내보면서 우리가 그때 여기 갔었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걸 기억 산책이라고 하는데 뇌 건강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오늘 밥이 맛있네. 고마워. 이 짧은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혹시 배우자를 이미 먼저 보내셨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형제 자매나 오래된 친구 중에 내 지난 인생을 함께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젊은 날을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 다시 친해지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 그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존감 점수가 선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세대를 돌봄 피로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젊어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중년에는 자식 뒷바라지에 전부를 쏟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까지 돌보셨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항상 맨 뒷줄에 세워두신 겁니다. 가장 좋은 반찬은 자식 앞에 놓고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에 집안일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뒷전에 두는 습관이 수십 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한테 좋은 건 사치다.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보내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몸도 따라서 무너집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증, 만성 통증, 면역력 저하를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혼자 드시는 밥이라도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보십시오. 저는 이걸 1인 밥상의 품격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첫걸음입니다. 찌그러진 냄비째로 드시는 건 스스로를 대충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내 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70년, 8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준 심장에게, 아프면서도 매일 나를 데려다준 무릎에게 고생했다, 고맙다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뤄두었던 소소한 소원을 하나씩 실행해 보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평생 미뤄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나중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 만나면 힘이 빠지는 관계는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그건 비정한 게 아니라 내 남은 시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오늘 밥이 맛있네. 이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풍경을 바꿉니다. 셋, 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차례입니다. 70 이후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남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수십 년을 함께해온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웠다고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나를 살게 해준 이 몸에게도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작은 한마디가 내일 아침을 바꿀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내일 하면 늦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우리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또 여기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